분이야, 용서해야. 그 순간 만호가 저를 밀었어요. 아니, 바다로 던진 거였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차가운 바닷물이 제 온몸을 덮쳤습니다. 여보, 여보, 저 여기 있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배는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만호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저를 여기 버리고 갈 계획이었던 것처럼요. 파도에 휩쓸리며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바다에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바닷물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짠맛이 입 안가득 퍼지면서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만호가 저를 바다에 던진 거였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78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차가운 바닷속에서 죽을 뻔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정분이 남해안 작은 어촌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아낙네였죠. 아니, 평범하다고 할 수도 없겠네요. 제 남편이 저를 바다에 던졌으니까요. 그날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5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죠. 바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와 이불을 더 깊숙이 끌어당겼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만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우람한 체격을 자랑하는 남편이었죠.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60년이 가까워 오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새벽을 맞았을까요? 6.25 전쟁 직후 이 마을에 왔을 때는 20살도 채 안 된 새색시였는데 이제는 하얀 머리에 주름투성이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이렇게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 거라고 믿었거든요. 새댁 시절 생각이 났어요.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마저 만호가 30이 되기 전에 바다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일찍부터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했습니다. 만호는 그때부터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렸어요. 새벽 4시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게 일상이었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밭일도 하고 어망도 손질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등이 굽어져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부의 아내 몫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엌으로 나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찬장에서 미역을 꺼내며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이 부엌에서 밥을 해왔는데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될까 하고요. 가스레인지도 낡고 찬장도 여기저기 페인트가 벗겨져 있지만 이곳이 바로 제 인생이었습니다. 성우와 선영이가 어렸을 때는 이 부엌이 얼마나 분주했는지 몰라요.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고 학용품 챙겨주고 그러면서도 만호 뒷바라지까지 해야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새벽에 만호 밥 해주고 아이들 깨워서 학교 보내고 낮에는 밭일하고 저녁에는 어망 손질하고 쉴 틈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고 만호도 그나마 말이 많았거든요. 물고기 많이 잡은 날이면 아이들한테 과자도 사주고 저한테도 고무신 한 켤레 사주곤 했어요. 미역국이 끓어오르자 만호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친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흰쌀밥에 미역국, 김치와 멸치볶음이 전부였지만 이것도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귀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반찬도 제대로 차리지 못했던 적이 많았거든요. 만우가 어부였던 시절,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날이면 집안이 온통 어두워졌어요.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쌀은 언제 살 수 있을지 걱정만 가득했죠. 그럴 때마다 만우는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저에게, 아이들에게, 세상 모든 것에 화를 냈어요. 술도 많이 마셨고요. 이런 팔자로 태어나서 뭘 하며 사나? 만우가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도 몰랐고, 저 역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냥 묵묵히 견디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아침 드세요. 만우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앉았습니다. 아침 일기예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남해안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파도가 높으니 해상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죠. 요즘 만우는 라디오 듣는 걸 좋아해요. 특히 날씨 소식이나 바다 이야기가 나오면 유심히 들으시거든요. 은퇴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바다를 떠날 수 없는 어부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혼자 바다에 나가서 몇 시간씩 앉아 있기도 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만우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이는 우리 집에서 만우는 언제나 바다를 그리워했어요. 젊었을 때는 바다가 원수 같다고 하면서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바다에 매달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사람처럼요. 요즘 파도가 높다던데 배는 괜찮을까요? 제가 말을 걸어봤지만 만우는 대답 대신 그저 밥만 먹을 뿐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이엔 이런 침묵이 자리 잡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아이들 이야기라도 하곤 했는데 이제는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6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서로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떠난 집에는 정적만 흘렀어요. 성우는 부산에서 해운업체에 다니고 있고 선영이는 울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둘 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내려오지만 평소에는 저희 둘만 남았죠. 그런데 이 침묵이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만우의 성격도 예전 같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자꾸 어둡고 무거운 표정을 지으시거든요. 뭔가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저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부부가 60년을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나 봅니다. 최근 들어서는 만우가 자꾸 돈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나이에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느냐고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병원비며 생활비며 아이들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고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험 이야기도 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보험회사 직원이 집에 왔었어요. 만우가 부르셨다더라고요. 뭔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만우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험 같은 건 잘 모르니까 물어보지도 않았고요. 식사를 마친 만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오늘 바다 좀 보러 나가자. 바다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혼자만 바다에 나가던 만우가 저를 함께 가자고 하다니요. 결혼한 지 거의 60년이 되어 가는데 함께 바다 구경을 간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응, 오랜만에 둘이서 말이야. 날씨도 좋고, 라디오에서는 방금 강풍주의보 이야기를 했는데 날씨가 좋다니요. 이상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요즘 같은 침묵보다는 함께 어디라도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점심 먹고 나가요. 아니다. 지금 나가자. 만우의 말투에 뭔가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평소 차분하던 분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만호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다가 두툼한 점퍼를 가져왔어요. 바다에 나가면 춥거든. 이거 입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날씨가 좋다고 하더니 왜 두툼한 점퍼를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만호 본인은 평상복 그대로였어요. 저만 두툼하게 입히려고 하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점퍼는 몇 년 전에 선영이가 사준 거였는데 왜 굳이 그걸 가져온 건지 의문이었어요. 여보는 안 입으세요? 난 괜찮아. 넌 몸이 약하니까. 만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점퍼를 입었죠. 오후 2시쯤 만호는 낡은 어선을 준비했습니다. 성우호라는 이름이 붙은 이 배는 첫째 아들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였어요. 성우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만호가 새로 장만한 배였는데 벌써 30년도 넘었네요. 그때는 정말 기뻤었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도 제대로 된 배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배를 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몇 년 동안 돈을 모으고 모아서 남한테 빌리기도 하고 그래서 겨우 마련했던 배였습니다. 성우가 아버지, 제 이름을 붙여주세요라고 했을 때 만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기억나네요. 그런데 오늘 그 배를 타고 나가면서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선착장으로 가는 길에 이웃 어부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만호 형님, 오늘은 부인이랑 함께 나가시네요? 그러게 말이야. 오랜만에 둘이서. 날씨가 좀 안 좋다던데 조심하세요. 알았어. 멀리 안 나갈 거야. 하지만 만호의 대답과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평소에는 이웃들과 농담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오늘은 대화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멀리 안 나간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말했는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배에 올라타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만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따라 저를 유심히 바라보는 게 느껴졌죠. 마치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요.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만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손도 평소보다 많이 떨리는 것 같았고요.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많다고 하던데 만호도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둘이서 바다에 나오는 게. 성우랑 선영이가 어렸을 때 가족여행으로 배 타고 나간 게 언제였더라. 그러게 말이야. 만호는 엔진을 켜고 배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제법 높았어요. 라디오에서 말한 게 맞더라고요. 배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저는 배 가장자리를 꽉 붙잡아야 했습니다. 만호는 워낙 바다에 익숙해서 이 정도 파도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배를 몰고 있었어요. 점점 먼 바다로 나가면서 우리 마을이 작아져 갔어요. 60년을 살아온 그 작은 마을이 한 점 같이 보이더라고요. 성우와 선영이가 어렸을 때 이 바다에서 헤엄치고 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요. 성우가 6살 때 이 바다에서 물고기 잡겠다고 맨손으로 들어갔다가 파도에 떠밀려 온 적 있잖아요. 그때 여보가 뛰어들어서 구해줬었는데 기억나네. 만호가 처음으로 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좋은 추억을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사람의 표정 같았어요.
그때 문득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선영이는 바다를 무서워했었죠. 어렸을 때부터 물을 겁냈으니까. 그래서 간호사가 된 걸까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거 말이에요. 그럴지도 모르지. 바다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곳이었어요. 만호는 계속 배를 몰고 있었는데 평소 나가던 곳보다 훨씬 멀리까지 가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때는 마을이 보이는 가까운 바다에서만 머물렀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여보, 너무 멀리 나가는 거 아니에요? 파도도 높고 해서 위험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더 나가자. 만호의 대답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만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요. 그 눈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다른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런 눈빛이었어요. 바람이 점점 거세져서 파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었어요. 배가 심하게 흔들려서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난간을 더욱 꽉 붙잡았어요. 그런데 만호는 전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돌아가요. 너무 무서워요. 그때 만호가 갑자기 엔진을 껐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멈춰 섰어요. 파도에 휩쓸려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무서워졌어요. 왜 갑자기 엔진을 끈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엔진을 꺼요? 빨리 돌아가야죠. 만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결심한 듯 하면서도 괴로워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무서운 예감이 들었어요. 분이야. 네. 미안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미안하다고 그러세요? 정말 미안하다.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만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떨리는 것 같았어요. 6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만호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세요? 그때 갑자기 만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슬픔이 사라지고 차가운 결심만 남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를 더욱 세게 붙잡았어요. 분이야, 용서해라. 뭘 용서해요? 여보, 정말 무슨.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호가 저를 밀었어요. 아니, 밀었다는 표현도 맞지 않네요. 저를 바다로 던진 거였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차가운 바닷물이 제 온몸을 덮쳤습니다. 11월 바다는 얼음장처럼 차갑더라고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어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만호는 이미 배를 돌려 마을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저 여기 있어요.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배는 점점 멀어져만 갔어요. 만호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저를 여기 버리고 갈 계획이었던 것처럼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요. 파도에 휩쓸리며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6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바다에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바닷물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짠맛이 입 안가득 퍼지면서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만호가 저를 바다에 던진 거였어요. 그런데 왜, 대체 왜 이런 일을, 왜, 왜 이런 일을, 물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체력이 점점 떨어져 갔어요. 78세의 몸으로 이 거센 파도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두툼한 점퍼가 물을 먹어서 몸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만호가 이 점퍼를 입으라고 했구나. 더 빨리 가라앉으라고. 모든 게 계획이었던 거예요. 파도가 저를 덮칠 때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났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바다에서 놀던 모습이요. 성우가 6살 때 물에 빠졌을 때 만호가 얼마나 빨리 뛰어들었는지 기억나요. 그때는 저를 구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저를 죽이려고 하다니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만호를 제대로 몰랐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6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이 사람의 마음은 전혀 몰랐던 거죠. 점점 의식이 흐려져 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성우와 선영이가 어머니가 바다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슬퍼할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니, 그런 일은 없어야 해요. 저는 살아서 이 일을 밝혀내야 합니다. 안 돼. 아이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 마지막 힘을 내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였습니다.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몸이 마비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끝부터 감각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죽음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머릿속은 오히려 선명해졌습니다. 만호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조각조각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보험회사 직원이 집에 온 일 만호가 자꾸 돈 이야기를 한 것, 그리고 오늘 아침 갑자기 바다에 나가자고 한 것까지. 보험금. 그게 목적이었구나.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멀리서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고깃배 같았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손을 흔들었어요. 배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배 위에서 누군가 저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치더니 배가 제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어요. 아줌마, 잡으세요. 젊은 어부가 밧줄을 던져줬어요. 간신히 밧줄을 붙잡았습니다. 물에 빠진 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줌마, 괜찮으세요? 왜 바다에? 실족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던져진 거예요. 뭐라고요? 누가 던졌다고요? 하지만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어요. 배 위로 끌어올려지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건 누군가 병원에 연락한다는 소리와 이상한 애, 왜 이 할머니가 혼자 바다에 떠 있었지? 라는 중얼거림이었어요. 정신을 차린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이고 링거가 팔에 꽂혀 있었어요. 몸 전체가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기적이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선영이었어요. 울음으로 부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예뻐 보인 적은 처음이었어요. 선영아,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실족하셨다고 하시는데. 실족? 벌써 만호가 거짓말을 퍼뜨린 거였어요. 선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한 딸의 손을 느끼니까 정말로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집에 계세요.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어머니를 찾으러 바다를 헤매다가 지쳐서 집에서 쉬고 계신다고. 충격을 받았다고요? 본인이 저를 바다에 던져놓고
충격을 받았다고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선영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네, 어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엄마를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믿을까요? 60년을 함께 산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걸. 하지만 말해야 해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바다에서 구조되셨다는 연락을 받고 부산에서 밤새 달려왔어요. 성우도 울고 있었어요. 아들의 눈물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만호는 계속 거짓말을 할 거예요. 성우야, 선영아. 네,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집에 계세요? 네, 어머니를 잃을 뻔해서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계속 자책하시면서. 자책? 만호가 자책을 한다고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네요.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그때 문이 열렸어요. 만호가 들어왔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함께였어요. 만호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이야, 정말 다행이다. 내가 얼마나. 만호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벌떡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만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성우와 선영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버지인데. 이분이 저를 바다에 던졌어요. 병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경찰관이 메모장을 꺼내들었고 성우와 선영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바다에. 선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이야, 정신이 혼미한가 보구나. 충격을 받아서. 만호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능수능란한 연기였습니다. 마치 정말로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 같았어요. 정신 혼미하지 않아요. 당신이 저를 바다에 던졌다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제 남편이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요. 경찰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오늘 오후에 만호가 갑자기 바다에 나가자고 했어요. 평소에는 혼자만 나가는데 이상했죠.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가서 저를 바다에 던진 거예요. 만호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경찰관님, 제 아내가 충격을 받아서 헛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래요. 오늘 오후에 아내와 함께 바다 구경을 나갔는데 파도가 높아서 배가 흔들렸거든요. 그때 아내가 균형을 잃고 바다에 빠진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저를 밀어서. 분이야,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급히 해경에 신고하고 수색을 요청했잖아. 만호의 말에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최만호 씨가 오후 3시경에 해경에 신고를 하셨더군요. 아내가 실족해서 바다에 빠졌다고 말이죠. 실족이라고요? 만호가 미리 준비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저를 바다에 던지고 나서 바로 신고를 한 거죠. 성우야, 선영아. 엄마 말을 믿어줘. 성우가 머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가 왜 어머니를 해치려고 하세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보험금 때문이야. 보험금이요? 선영이가 되물었어요. 얼마 전에 보험회사 직원이 집에 왔었어. 만호가 부른 거였어.
그 이후로 계속 이상했어. 만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건 노후 보장을 위해서 보험을 알아본 거야. 요즘 의료비가 비싸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제가 죽으면 보험금을 받으려고 한 거죠. 경찰관이 메모를 적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보험 가입 시기나 금액을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만호가 혼자 처리했으니까. 그때 만호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님, 제 남편 조사해 주세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할머니, 일단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증거요? 제가 살아있는 게 증거 아닌가요? 실족했다면 왜 만호는 저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왜 바로 도망갔을까요? 성우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정말 어머니를 구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파도가 너무 높아서 나도 위험했어. 급히 해경에 신고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6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능숙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선영아,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왜 엄마가 아버지를 모함하겠어? 선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현실이야. 만호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분이야, 내가 언제 너를 해치려고 했다는 거야? 60년을 함께 살았는데. 바로 그 60년이 거짓이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믿고 따라갔는데 당신은 저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거죠. 경찰관이 끼어들었어요. 일단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만호 씨, 오늘 오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해 주세요. 물론입니다. 제가 아내를 해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인데. 사랑한다고요? 제가 비웃었어요. 그럼 왜 최근에 저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했어요? 왜 말도 안 하고 혼자만 있으려고 했어요? 그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거짓말이에요. 뭔가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성우가 말했어요. 아버지, 혹시 정말 보험에 가입하신 거예요? 만호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응. 소액으로 가입했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언제요? 지난달에. 선영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지난달이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경찰관이 메모를 적으며 말했어요. 보험 가입 시기와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오늘 사건에 대해서도 목격자가 있는지 조사해 보겠습니다. 목격자요? 만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할머니를 구조한 어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할머니가 어떤 상태로 바다에 있었는지 증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요. 저를 구조해 준 어부분들이 증인이에요. 제가 왜 바다에 혼자 떠 있었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셨거든요. 만호가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분명히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죽고 자신은 슬퍼하는 남편으로 남을 계획이었겠죠. 경찰관님, 제 남편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저는 죽을 뻔했어요. 알겠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성우와 선영이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밝혀내서 만호의 죄를 드러낼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였죠. 60년 동안 자상한 아버지였던 만호를 갑자기 살인자라고 믿으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특히 성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존경해 왔거든요. 어머니, 정말 확실하세요?
혹시 물에 빠져서 정신이 혼란스러워진 건 아니고요? 성우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제 아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니요. 성우야, 엄마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아버지를 모함해서 엄마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 그건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걸 제가 제일 잘 아는데요. 선영이도 고개를 흔들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저희를 위해 고생하신 분이에요. 갑자기 어머니를 해치려고 하실 리가 없어요. 만호가 이런 반응을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이들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성우야, 선영아. 어머니가 충격을 많이 받으셨나 보다. 집에 가서 좀 쉬시게 하자. 만호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아니에요. 집에 안 가요. 그 사람과 같은 집에서 못 살아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어요. 환자분, 너무 흥분하시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목숨이 위험해요. 경찰관이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할머니, 일단 오늘은 병원에서 하룻밤 더 지내시는 게 좋겠어요. 내일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경찰관님. 제발 철저히 조사해 주세요. 만호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분이야, 내일 다시 와서 너 돌봐줄게. 오늘은 충격이 커서 그런 거야. 오지 마세요.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요. 성우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어머니가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은데. 성우야, 너는 왜 엄마 말을 믿지 않니? 믿고 싶어요, 어머니.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해칠 이유가 정말 없거든요. 선영이도 고개를 흔들었어요. 어머니, 보험금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신 분이에요.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요. 저는 절망스러웠어요. 제 자식들이 저보다 만호를 더 믿고 있다니요. 경찰관과 만호, 그리고 아이들이 나간 후에 병실에는 저 혼자만 남았어요. 링거가 떨어지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믿어야 할 가족들이 저를 의심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선영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깨어 계세요? 선영아, 왜 돌아왔니? 선영이가 제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아버지가 며칠 전부터 이상하셨거든요. 저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건강 상태를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 어떤 식으로? 어머니가 혹시 아픈 데는 없냐? 요즘 컨디션은 어떠냐? 그런 걸 물어보셨어요. 그때는 그냥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더 있니? 그리고 지난주에 아버지가 울산까지 오셨어요. 갑자기요. 저한테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시면서. 무슨 얘기? 어머니에 대한 얘기였어요. 어머니가 나이 드시면서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시지 않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만호가 미리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선영아, 그럼 너도 아버지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솔직히 말하면, 네. 오늘 어머니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동안 이상했던 일들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고마워, 선영아. 내가 믿어줘서. 선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정말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는지. 선영아, 엄마를 도와줄래? 어떻게요? 아버지 조사를 해보는 거야. 보험 가입 내역이나 최근에 뭘 했는지 말이야. 선영이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그런 일을 제가 해도 될까요? 아버지가 알면. 선영아, 엄마 목숨이 걸린 일이야.
만약에 엄마 말이 맞다면 아버지는 또 시도할지도 몰라. 선영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위험하겠네요. 그래. 그러니까 진실을 빨리 밝혀내야 해. 선영이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조사해 볼게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겠어요. 고마워, 선영아. 그런데 성우한테는 말하지 마. 왜요? 성우는 아버지를 너무 믿고 있어. 자칫 아버지한테 말할 수도 있어. 선영이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혼자 조사해 볼게요.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선영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어머니, 누군가 오는 것 같아요. 문이 열리며 성우가 들어왔어요. 선영아,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가 찾으시던데? 오빠, 어머니 상태 확인하러 잠깐 들렀어요. 어머니, 기분은 좀 어떠세요? 성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성우야, 엄마 말 좀 믿어줘. 어머니, 저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죠. 증거는 찾을 거야. 그때 문이 또 열렸어요. 만호였습니다. 아이들아, 여기 있었구나. 만호가 들어오자 저는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이 생긴 거였어요. 분이야, 컨디션이 어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만호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분이야, 6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럴 수는 없지 않나? 60년이 모두 거짓이었잖아요. 성우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성우야, 저 사람의 연기에 속지 마. 만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분이야, 내일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일 수도 있어. 정신과 상담이라고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저는 정상이에요. 당신이 이상한 거라고요. 선영이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지치셨나 봐요. 오늘은 푹 쉬시게 해드려요. 그래, 선영아. 내일 다시 와서 어머니 상태 보자. 만호가 나가면서 저를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경고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어요. 성우와 선영이도 나간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만호는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2시쯤 잠에서 깼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간호사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정신적 충격이 심한 것 같던데. 만호의 목소리였어요. 새벽에 왜 병원에 온 걸까요? 네, 환자분이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남편분이 자신을 바다에 던졌다고. 그게 바로 문제예요. 물에 빠진 충격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진정제 같은 걸 처방받을 수 있을까요? 진정제라고요? 저를 조용히 만들려는 거였어요. 일단 내일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세요. 네, 그럴게요. 그런데 혹시 오늘 밤에 다른 면회객이 올 수도 있는데 환자가 흥분할 수 있으니까 만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뭔가 수상했어요. 만호가 누군가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저를 구해준 어부들이 올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호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어서 불안했거든요. 병원에서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선영이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제가 아버지 조사를 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영이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8억 원이래요.
생명보험 5억, 상해보험 3억이요. 8억이라고? 정말 놀랐어요. 그런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수익자가 모두 아버지로 되어 있대요. 가입 시기도 한 달 전이고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만호가 계획적으로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였어요. 선영아, 그럼 엄마 말이 맞았던 거네.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의심했던 것. 그때 문이 열리며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어제 왔던 그분이었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할머니를 구조해준 어부들 증언을 확보했어요. 어떤 증언이요? 어부들이 할머니를 발견했을 때 할머니 근처에 다른 배는 전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최만호 씨는 아내가 실족했을 때 바로 구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네요. 선영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어부들 증언으로는 할머니가 이미 오랫동안 물에 떠 있었던 것 같다고 해요. 만약 정말 실족 사고였다면 남편이 바로 구조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만호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조사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최만호 씨가 보험 가입할 때 할머니 서명을 위조한 것 같다고 해요. 서명 위조요? 네, 필적 감정 결과 할머니가 직접 서명한 게 아니라고 나왔어요. 선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요. 아버지가 정말로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60년을 함께 살았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선영아, 괜찮아.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성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문이 벌컥 열리며 성우가 만호를 끌고 들어왔어요. 만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믿었던 게 잘못이었어요. 성우가 무릎을 꿇으며 울었어요. 성우야, 괜찮아. 너도 믿기 어려웠을 거야. 만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이제 더 이상 연기하지 않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분이야,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60년을 함께 살았는데 돈 때문에 저를 죽이려고 했으면서요? 만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빚이 너무 많았어. 6억이나 되는 도박 빚을.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요? 그럼 상의하면 되잖아요. 상해? 내가 뭘 안다고 상의를 해? 평생 집에서만 살았으면서.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경찰관이 만호를 제지했어요. 피의자는 발언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선영이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럼 어머니 죽이고 보험금 받아서 빚 갚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맞아.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어. 성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일생을 바쳐 헌신했는데 60년을 살아봐도 가난하기만 했잖아. 이제라도 좀 여유롭게 살고 싶었어. 만호의 말에 모든 사람이 경악했어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 인간적인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른 여자는 뭐예요? 선영이가 따져 물었어요. 다른 여자? 만호가 당황했어요. 부산에 사는 여자한테 보낸 편지들 다 봤어요. 어머니 죽은 후에 재혼하려고 했던 거죠? 그건 답답해 죽겠어요. 60년을 헌신한 어머니를 죽이고 다른 여자와 새로 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선영이가 울부짖었어요. 경찰관이 만호에게 말했어요. 최만호 씨, 살인미수, 보험 사기,
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정식 구속하겠습니다. 만호가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분이야,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60년이 다 거짓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성우와 선영이는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선영이가 물었어요. 살아야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 하지만 아버지 없이. 아버지는 진작 없었어. 저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살인자였으니까. 성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어머니 말을 믿지 않아서. 괜찮아, 성우야. 믿기 어려웠을 거야. 그날 오후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바다가 보였습니다. 며칠 전 죽을 뻔했던 그 바다였어요. 어머니, 무서우시죠? 아니야.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무섭지 않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아이들도 진실을 알게 되었고요. 어머니, 앞으로 저희가 더 자주 내려올게요. 고마워, 선영아. 집에 도착했을 때 이웃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든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분이야, 정말 고생 많았다. 그런 일을 당하다니. 만호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어. 이웃들의 위로를 받으며 집에 들어갔어요. 60년을 함께 살았던 그 집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 집이 된 거죠. 어머니, 오늘 밤은 저희가 함께 있을게요. 그래, 고마워.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아이들이 곁에 있었거든요. 만호는 없었지만 오히려 더 평안했습니다. 만호가 구속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마을은 온통 이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60년을 함께 살았던 부부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분이야, 정말 힘들겠다.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지. 이웃들은 저를 동정하기도 하고 신기하게 여기기도 했어요. 어떤 이는 그래도 남편인데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제 편이었습니다. 성우와 선영이는 교대로 집에 머물며 저를 돌봐줬어요. 특히 성우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처음부터 어머니 말씀을 믿었어야 했는데. 성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 하지만 성우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할머니 최만호 씨가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만나시겠어요? 면회요? 네, 할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어머니,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또 상처받으실까 봐요. 아니야. 가볼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 다음 날 성우와 함께 구치소를 찾았어요. 철창 너머로 만호를 보는 순간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겨우 일주일 만인데도 많이 늙어 보였어요. 분이야, 와줘서 고마워. 만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힘이 없었어요.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응, 할 말이 많아. 만호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먼저 사과하고 싶어. 정말 미안하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겠지.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성우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60년을 함께 사신 어머니를.
성우야, 아버지가 설명할게. 만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내가 도박을 시작한 건 10년 전부터야.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커지더라. 10년이나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너희들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선영이가 따져 물었어요. 그럼 왜 도박을 그만두지 않으셨어요? 그만두려고 했어. 하지만 빚이 너무 커져서 본전 생각에 더하게 되더라. 전형적인 도박 중독자의 변명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성우가 울분을 토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 없었어. 하지만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와서 협박도 하고, 그럼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말해? 아버지가 도박으로 6억 빚을 졌다고? 만호가 자조적으로 웃었어요. 그때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왔어. 고액 보험 상품을 소개하면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라고 하더라.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순간부터 계획을 세운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보험에 가입하신 거군요. 응. 서명도 내가 했어.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비슷하게 쓸 수 있었거든. 그리고 바다에 데려가서 그날 아침까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 하지만 빚쟁이들이 또 찾아와서 이번 주 안에 안 갚으면 가만 안 둔다고 했어. 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결심한 거야. 분이를 바다에. 그만해요. 제가 소리쳤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분이야, 그런데 한 가지만 알아줘. 뭐요? 내가 너를 바다에 던지고 돌아가면서 정말 괴로웠어. 괴로웠다고요? 응. 6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 손으로 너를. 만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안 돌아와서 구해주지 않았어요? 돌아가려고 했어. 정말로. 하지만 이미 신고도 했고 계획도 세웠는데 결국 돈이 더 중요했다는 뜻이네요. 성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평생 존경했는데. 성우야, 아버지를 용서해줘. 용서요?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래도 내 아버지야. 아버지는 진작 죽었어요. 제가 아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성우의 말에 만호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너희들도 나를 버리는 거구나. 아버지가 먼저 저희를 버렸잖아요. 선영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순간 아버지는 저희 가족을 버린 거예요. 만호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만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분이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할게. 뭔가요? 재판 때 선처를 부탁해줘. 나도 사람이야. 감옥에서 죽고 싶지 않아. 정말 뻔뻔한 부탁이었어요. 선처라고요? 저를 죽이려고 한 사람한테 선처를 해달라고요? 분이야. 절대 안 해요. 당신은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당신이 생각할 일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말대로 선처 탄원서 써주실 거예요? 절대 안 써. 저 사람은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해. 하지만 그래도 60년을. 성우야, 60년이 소중했다면 애초에 그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지. 선영이도 동의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오빠, 아버지를 너무 감싸지 마세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만호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옛날 생각. 아버지 생각이세요? 응. 젊었을 때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 사람이 변하는 거네요.
그런가 봐.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어.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만호를 용서할 수 없는 걸까요? 6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같았어요. 저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60년을 함께 산 남편이라 해도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재판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알겠어요. 피고인이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요청했다던데요. 안 해요. 절대 안 써줘요. 알겠습니다. 그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쪽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후 선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후회? 뭘? 아버지한테 선처 안 해주는 거요. 전혀 후회 안 해. 저 사람은 제대로 벌을 받아야 해. 하지만 혹시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선영아, 엄마를 믿어줘. 이미 결정한 일이야.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을 뻔했던 그 바다에서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있다니요. 78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만호 없는 삶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날 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거든요. 60년 부부의 살인미수 사건이라니 세간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긴장되시죠? 성우가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괜찮아. 진실을 말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이 되었어요. 법정에서 만호와 마주 앉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만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수갑을 찬 채로 고개를 숙이고 걸어오는 모습이 60년 전 씩씩했던 젊은 어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피고인 최만호, 피해자 정분희 씨에 대한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피고인은 아내를 바다에 던져 살해하려 했으며 이는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입니다. 변호사는 만호의 편에서 말했어요. 피고인은 도박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 정신착란 상태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신착란이라고요?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 정신착란이라니요. 제가 증인석에 서서 증언할 차례가 되었어요. 피해자께서는 그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그날 아침 남편이 갑자기 바다에 나가자고 했어요. 평소와 달리 이상했죠. 어떤 점이 이상했나요? 보통은 혼자만 나가는데 저를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날씨가 좋다고 하면서 두툼한 점퍼를 입으라고 했어요. 그 점퍼가 중요한 증거인가요? 네. 물에 빠지면 더 무거워져서 가라앉기 쉽거든요. 만호가 그걸 노린 것 같아요. 법정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만호의 치밀함에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바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만호가 갑자기 미안하다고 하더니 저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리고 바로 배를 돌려서 떠났죠. 구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나요? 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만호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제 증언을 들으면서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만호가 증인석에 서는 차례였어요. 피고인,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네. 제가 아내를 바다에 던진 게 맞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직접 자백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왜 그런 일을 했나요? 도박 빚 때문이었습니다. 6억이나 되는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죽여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한 겁니까? 네.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검사가 따져 물었어요. 6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를 돈 때문에 죽이려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미리 보험에 가입하고 서명까지 위조했습니다. 이것이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한 일이 맞습니다. 만호의 솔직한 자백에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그때 만호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검사가 반박했어요. 목숨을 건진 것은 우연히 지나가던 어부들 덕분입니다. 피고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말이죠. 판사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피해자께서는 피고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만호도 절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6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저를 죽이려고 한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제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돈밖에 모르는 살인자였어요. 만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죽었다면 아이들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요. 피해자께서는 어떤 처벌을 원하십니까? 법대로 처벌해 주세요. 그게 정의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만호의 변호사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정말 선처를 안 해주실 건가요? 피고인이 너무 불쌍해서. 불쌍하다고요? 저보고 불쌍하다고 하세요. 하지만 60년 부부인데 그 60년이 거짓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선영이가 변호사에게 말했어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어요. 만호는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60년을 함께 살았던 아내를 돈 때문에 죽이려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판사의 엄중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만호가 법정을 나가면서 저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거네요. 성우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다가 보였어요. 예전에는 만호와의 추억이 담긴 바다였지만 이제는 제가 새롭게 태어난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이세요? 선영이가 물어봤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 거야. 아이들이랑 가끔 만나고 이웃들이랑 이야기하고. 외롭지 않으실까요? 외로울 수도 있겠지. 하지만 두렵지는 않을 거야. 집에 도착해서 만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60년 동안 모은 추억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버려야 할 것들이었어요. 어머니, 이 사진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우가 결혼 사진을 들고 물어봤어요. 버려. 하지만 추억도 가짜였어. 그 사람이 진심이 아니었으니까. 옷장에서 만호의 낡은 작업복을 꺼내는데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이 나왔어요. 부산에 사는 여자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만호 오빠, 빨리 그 할망구 정리하고 저한테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저를 할망구라고 부르다니요. 어머니, 이 편지. 봤어. 정말 치가 떨리네.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만호의 모든 물건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어요. 60년의 결혼 생활이 쓰레기 봉투 몇 개로 정리되다니 허무하기도 했지만 시원하기도 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성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더 자주 내려올게요.
고마워. 하지만 너희들도 각자 생활이 있잖아.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선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60년 동안 옆에서 자던 사람이 없으니까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소리가 들려왔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자장가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바다에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삶을 주는 바다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어요. 78세의 새로운 시작이 기대되었습니다. 만호 없는 삶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거짓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도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